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다원교육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안배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갑자기 또 어제 비 오고 날이 좀 많이 추워져서 오시기 또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제 배제고 담당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뭐 배제고 관련 내용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히 일단 제 설명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배제도 광역 자사고 저 역시 자사고 출신이고요. 상산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전기전자학에서 사실 학사랑 석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원교육에서 고등관 전임으로 일단 뭐 대치랑 송파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대치에서는 뭐 경기고랑 연합반들 그리고 상산고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송파에서는 내년부터 이제 배제고랑 다원 최상위반 하이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배제 뭐 사실 학교 소개나 이런 짜잘짜잘한 부분들은 그냥 기본 소식, 기본 정보 정도로 넣어놓은 상황이고요. 개교는 뭐 1885년 워낙 오래된 학교로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유형은 남고로 광역자사고입니다. 광역자사고 이제 서울 출신 학생들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고요. 뒤에서 일단 광역자사고 어떤 식으로 지금 입시 진행되고 전형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학생 수가 많은 편입니다. 사실 한 학교도 한 학년당 거의 400명 넘게 인원을 뽑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상당히 많이 뽑는 학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광역자사 같은 경우는 일정은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재 선생님께서도 아마 보인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해주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1차 서류가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합격자 발표는 12월 12일 날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이후에 2차 서류 내고 면접 진행한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2일 날 진행이 되는데 네, 사실 이게 그 1.5배수가 넘어가면 면접을 진행하고 1.5배가 넘어가지 않으면 또 면접을 진행하지 않고 오직 추첨으로만 진행하고 이런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어느 정도 면접이 이제 모집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배제가 면접으로 안 넘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에 사실 1.59%로 서울시 광역자사 중에는 경쟁률 1등이었습니다. 배제가.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또 1.73으로 더 올라서 2년 연속 지금 배제가 서울 광역자사에서 경쟁률 1등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5가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올해도 1.5는 당연히 넘어가고 좋은 경쟁률을 유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면접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제가 뭐 입시 결과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면학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강동구에서 워낙 강자로 자리 잡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또 그쪽 지역에서 학교를 진학하려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좋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학교들도 여전히 뭐 좋은 경쟁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입시 관련해서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뭐 배재 쪽이나 보인이나 보성이나 이렇게 또 송파 강동 지역에서 좋은 학교들 지원하려고 생각하신다는 건 결국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잘 해왔을 거고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뭐 의대도일 수 있고 뭐 스카이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좀 높은 학교를 지원하려고 생각하실 테니 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상위권 대학 저희가 흔히 스카이라고 말하는 학교들의 정시 비중은 43% 정도로 많이 올라간 추세입니다. 이 한번 확 줄었다가 점차 다시 늘리고 있죠. 43% 정도로 올려서 뭐 서울대가 3,400명 뽑는데 1,400명 정도 일단은 뽑고 있고 정시로 연대 같은 경우도 한 3,700명에서 1,600명 고대도 한 4,200명에서 한 1,700명 정도를 정시로 뽑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뭐 서성한 그 아래 이제 다른 학교들도 정시를 조금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시를 무시할 수는 없죠. 자, 사실 일반적으로 정시라고 하면은 재수생들이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정시가 뭐 예를 들어 재수생들이 가는 전형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정시를 학교 차원에서 잘 챙겨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고랑 광역자사고의 그나마 또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 정시에 대한 시스템이 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뭐 수시로만 학교에 갈 거야? 이런 거는 너무 한 티켓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랑 수시를 좀 밸런스 있게 잡아가는 학교를 지원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두 가지 방향을 다 잡을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수시는 어떻게 바뀌고 있냐? 사실 뭐 학생부 교과는 여전히 뭐 내신 1등급을 쭉 유지하는 친구들, 전교 1, 2등을 유지하는 친구들이 이제 학부모, 학교장 추천으로 이제 스카이나 이런 라인을 쓸 수 있는 건데 그럼 이제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학생부 종합은 점차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냐? 학생 개인의 역량보다는 학교와 학생이 얼마나 잘 케미를 이루면서 작성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자, 수상 경력이나 자율 동아리, 개인 봉사 활동 등이 학종에서 쓸 수가 없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냐? 결국 학생들 학교 내신,
그리고 저희가 흔히 세특이라고 부르는 내용이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학교 정규 동아리, 뭐 중앙 동아리라고 보통 부르는 이런 내용들만 저희가 수시 원서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밑에 부분이 우리가 대학교를 갈 때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능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학교에서 얼마나 학생부를 잘 챙겨주느냐, 학교에서 얼마나 학생부를 다채롭게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정시랑 수시의 비중이 어느 정도 4대6, 5대5 정도로 맞춰진 이 상황에서 정시도 잘 챙겨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 학생부를 얼마나 다채롭게 꾸밀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학교 결정하실 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배재구가 최근에 어떻게 학교를 보내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 서울대에 14명, 6명, 정시가 14명이었었고요. 작년 기준으로. 수시가 6명 정도로 20명 정도 학교에 갔습니다. 뭐 전국 등수로 보니까 한 20등 내외 정도로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도 정시 14명, 수시 13명. 고려대 같은 경우 정시 21명, 수시 23명. 또 관심 많으신 의치한약수, 저희가 의치한이라고 부르는 이쪽 부분도 정시 28명, 수시 10명 정도로 사실 정시랑 수시 밸런스가 꽤나 괜찮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올해만 반짝한 거냐라고 보셨을 때 작년 기준으로도 대체로 비슷한 구성인 걸 보실 수 있어요. 서울대도 12명, 8명, 연대 14명, 10명, 고대 14명, 28명, 의치한약수 22명, 11명. 그러니까 배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정시랑 수시에 대한 어느 정도 이 규칙, 이 정도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이런 부분들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 2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아무튼 우리는 이 학교는 정시를 잘 가는 것뿐만 아니라 수시로도 어느 정도 학교를 잘 보내는구나. 그럼 정시를 잘 보낸다라는 거는 결국 어떤 얘기로 기결이 되냐? 면학 분위기가 좋다는 걸로 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정시는 학생들이 열심히 하냐,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느냐를 보시면 되는 기준이고요. 수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얼마나 잘 챙겨주느냐, 학교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잡혀 있느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도대체 이 학교가 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 배제 프리칼리지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이 학교만의 자체적인 이제 프로그램인데 뭐 여기 전공 적합성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요새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전공 적합성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많이 보실 테니까 뉴스를 보면 가장 이슈되는 건 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죠.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발생하는 일들은 대학교에서 학교를 자퇴하고 다시 한번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차원에서는 어떠냐? 내가 심사숙고해서 뽑아놓던 신입생들이 1년을 채 채우지 않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공대를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갈지 안 나갈지를 학교의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전공적합성,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학생부 종합입니다. 학생부 종합을 살펴보게 되면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세부 특기 사항을 작성을 해요. 세부 특기 사항은 말 그대로 내가 이번 학기에 어떤 공부를 배웠는데 이 내용이 내가 원하는 진로와 어떤 관계가 있어서 내가 이런 심화적인 공부를 더 했어 라는 걸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의대를 가고 싶은 친구라고 한다면 난 학생부 종합으로 의대를 지원할 거야 라고 하면 1학년 때부터 의대 관련된 내용으로 내 공부 내용들을 연결을 지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생명과학 분야를 공부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의대 이쪽 부분이랑 관련이 있어서 난 좀 더 호기심이 생겼고 뭐 이런 공부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아니면 이런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실험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걸 이제 1, 2, 3학년을 쭉 연결지어서 하면은 이제 학생부 종합을 냈을 때 입시 사정관들이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원래부터 의대에 오고 싶었던 친구구나. 그러면 좋은 이쪽에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공대를 가고 싶은 친구가 있었다. 전기전자를 가고 싶어서 반도체 쪽에 흥미가 생겼네. 물리 과목을 수강하다 보니 반도체 쪽에 흥미가 생겨서 내가 듣고 있는 이 물리 과목이랑 반도체를 조금 더 심화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추천해준 어떤 논문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공부를 했다라는 것들을 작성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이 봤을 때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공대에 오고 싶었던 친구구나. 그럼 이 친구는 뽑더라도 나중에 의대가 정원이 는다 하더라도 이탈할 가능성이 별로 없겠구나. 라는 거를 학교 차원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이 강조가 되고 세부 특기 사항이 강조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이탈을 할지 안 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재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이 프리칼리지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애초에 학생들을
대학교 전공과 같은 분야들이죠. 그렇게 반을 좀 나눠 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문학, 사회과학, 의치학, 공학, 자연과학 등으로 반을 좀 쪼개서 학생들을 이쪽에 맞춰서 세특을 좀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애초부터 조금 진로를 정해놓고, 너는 그러면 공학 쪽으로 가고 싶구나. 넌 자연과학 쪽으로 가고 싶구나. 그럼 이쪽에 관련된 학교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해서 이쪽으로 세특을 채우자. 라는 식으로 학생부를 챙겨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이 봤을 때, 전공적 합성. 내가 이 친구가 원래부터 이 과에 오고 싶어 했었구나. 그래서 예전부터 학생부를 열심히 챙겨왔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 학생부 종합이 강조되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 배제 프리칼리지라는 시스템을 통해서는 학생들이 세특에 학생부 작성하는 거에 가장 큰 이점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을 가는 거에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배제 학생들이 학생부를 작성하면서 가장 큰 장점을 봤던 시스템이 뭐냐라고 하면 요 프리칼리지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하기 힘들었던 어떤 실험들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에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고 학생들보다 조금 더 구성이 괜찮은 잘 짜여진 세특을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제 배제고를 관심 있게 생각하신 어머님들이랑 학생분이라면 PPST는 당연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PPST 같은 경우는 배제고 입학고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제고 입학고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거와 관련돼서 소월반이라고 하는 이 반은 또 빼놓을 수가 없죠.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면, PPS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제고 입학고사입니다. 배제고 입학고사 내용은 어떤 게 주로 출제되냐? 한 3개년 고1 3월 모의고사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중등 수학 과정을 많이 물어보는 거죠. 중등 과정을 열심히 공부했는지. 근데 배제 시험을 뭐 본친 학생이나 아니면 혹시 관심 있었던 어머님들께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배제 같은 경우는 도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등 과정의 도형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럼 도형의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형 관련된 내용들은 시험 전에 한 번 정도는 정리하는 게 입학고사를 보는데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그 외에도 좀 굵직굵직한 부분들이 있어요. 중등 과정에서 고등 과정에서 고등 과정과 연결될 수 있는 굵직한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꽤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가급적 하는 게 좋고, 1차, 2차 이렇게 두 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합격자 발표난 이후부터 1학기 내신을 준비하면서 같이 PPST 준비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입학고사가 도대체 어느 영향을 끼치는 거냐? 바로 이 소월반이라는 거에 영향을 좀 미칩니다. 소월반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등 내신 30%, PPST 70%로 결정이 되는 말 그대로 1등부터 50등까지를 따로 뽑는 반입니다. 그래서 1등부터 50등까지 전교등, 중등 내신과 PPST 성적을 종합해서 1등부터 50등 뽑아서 이 친구들은 자습실도 따로 좀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따로 이 학생들만을 위한 또 뭐 면접 프로그램이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학교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됩니다. 뭐 선생님들과 상담 시스템도 따로 좀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처음 배제 들어갔을 때는 요 소월반에 들어가는 걸 가장 큰 목표로 잡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학기별로 소골반 구성원은 계속 바뀝니다. 그 전 학기 내신 성적과 또 이제 학력고사를 계속 보면서 그 성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소월반에서 계속 유지가 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때까지 소월반이 쭉 유지가 됐던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이나 이런 부분들로 가기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사실 뭐 학생부는 그렇다 쳐도 내가 소월반에 계속 있다는 건 이 배제에서 50등 안에는 계속 들어있다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내신 성적과 학생부가 어느 정도는 이 50등 안에 챙겨져 있는 상황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 뭐 정시수시 합쳐서 20명, 연고대 합쳐서 뭐 40명, 30명 요 정도 간다라고 쳤을 때 그 정도 라인에 내가 학생부 종합 써볼 수 있겠구나. 라는 어느 정도 그 기준선을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소월반에 못 들어가면 안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소월반은 말 그대로 조금 더 케어가 들어가는 반일 뿐이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정시랑 수시의 밸런스를 잘 잡고 가는 학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수시는 아까 프리퀄리지나 이런 뭐 면접 시스템 그런 것들로 조금 더 챙겨준다라고 했을 때, 배제의 또 하나의 장점은 내신 운영이 잘 되고 그 정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2학년 2학기부터는 어느 정도 정시 수시 이원화를 확실히 구분을 지어요. 근데 모든 일반고가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일반고에 생각하는 방향은 수시로 가야 돼. 정시는 재수생이 가는 거야.
이런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정시를 많이 챙겨주는 학교들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습니다. 자사고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돼 있어요. 뭐 단적인 예시로 제가 아무래도 뭐 상산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상산을 말씀을 드리면, 상상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이 다 정시로 가는 학교이다 보니까 정시로 그냥 애초부터 커리큘럼이 맞춰서 짜져 있고 그렇게 자습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 같은 경우도 2학년 2학기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정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끔 반을 좀 구분을 지어줘요. 수시로 갈 수 있는 친구들과 정시로 가야 하는 친구들을 잘 구분을 지어주는 거죠. 사실 정시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시 공부하면 학교 수업 집중 안 할 거잖아. 그럼 정시 안 돼. 수시 준비해. 이런 식으로 가는 학교들도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시 준비라고 하면 사실 학교에서 챙기는 것보다는 학원에서 챙기는 게 조금 더 많을 거고 인강이나 이런 걸로 공부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걸 관리를 좀 잘 못하게 되면 학교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애초부터 반을 꾸려놓고 그 반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면학 분위기에서 정시도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정시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았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 그대로 유지될 거냐, 그건 또 모르는 이야기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내신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잘했으니까 수시로 무조건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잘했으니까 수시로 잘 갈 가능성이 크지만 혹시 모르니 정시도 잘 챙겨주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한다. 왜? 우리 아이들은 한 번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한 번 틀어지게 되면 많은 대격변이 일어나죠. 물론 그 격변이 일어났을 때 단점만 존재하냐,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좀 바뀌다 보니까 한 번에 잘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걸 준비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배제고 내신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제고 내신 문제들 점차 쉬워지고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원래는 많이 어려웠던 문제들이었던 반면에 최근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쉬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 쉬워지고 있다는 게 문제 난이도가 낮아진 거냐? 그것보다는 많이 봤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풀어본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시험장에서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디서 나오냐? 대체로 모의고사 변형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예시 몇 개를 보여드릴 건데 그냥 똑같이 내요. 똑같이 내고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거 한두 가지만 바꿔서 출제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대체로 고난도 유형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후반부 번호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돼서 연습은 많이 필요한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모의고사 기출문항 당연히 풀어봐야겠죠. 근데 기출문항뿐만 아니라 배제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배제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원본 모의고사 문제 풀어봐야 하고요. 배제에서 그 문제 어떻게 바꿔서 출제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아가는 게 학생들에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지만 결국 속도 싸움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로 갈수록 문제를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처음 넘어가서 내신 시험을 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시간이 없었어요. 이게 50분 안에 22문제, 23문제를 풀어내는 게 사실 아무리 연습이 많이 돼 있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거든요. 한 문제당 2분 내서 3분 내로 풀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들 처음 풀게 되면 한 문제당 5분에서 10분가량 걸리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2분으로 단축시켜서 하려면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배제 문항이랑 모의고사 문항들을 좀 몇 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인데 왼쪽 문제들이 배제고 실제 기출 문제들이고요. 오른쪽이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아마 자료로 드린 거에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라서 문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두 문제는 둘 다 1학년 문제고요. 1학년 내신 기출 문제 그리고 1학년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항식 px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건을 줬고요. 조건도 아예 똑같죠. qx 플러스 1의 제곱과 qx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px를 qx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했다.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R3의 값을 구하라고 한 반면 실제 시험에서는 뭐 RX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 정도로 좀 변형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 역시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다만 표현이 조금 달라졌어요. 모의고사에서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줬었는데 이제 배제구 문제에서는 순서를 바꿨죠. f알파와 f베타가 같으면 알파와 베타는 같다. 그러니까 함수값이 똑같이 나오면 x값이 똑같다. 그 얘기는 결국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라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말 순서를 조금 바꿔서 출제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명제적인 표현에서 조금 차이를 둔다.
라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건 1학년만 그렇냐? 2학년도 그렇습니다. 2학년 수투 시험인데요. 수투 평가원 고3 6월 모의고사 문제였었고요. 실제로 작년 배제고 2학년 문제였습니다. 문제 구성 똑같은 거 보실 수 있고요. N-1, N-2가 N-2, N-3 정도로 바뀌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모의고사 문제들 많이 풀어봤고 이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를 얼마나 많이 연습해서 얼마나 빠르게 시험장에서 풀어낼 수 있느냐가 실제 배제 시험에서는 중요하다. 근데 사실 이거는 배제뿐만 아니라 요새 거의 모든 고등학교가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새 고등학교 중에서 모의고사 변형으로 출제하지 않는 학교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느 학교를 지원하든지 간에 결국 이런 문제들. 그래서 뭐 고등학생들 친구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모의고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풀어봐야 하고요. 요 목동, 대치, 송파 요쪽 학교들 라인에서 기출이 어떻게 변형돼서 출제됐는지는 꼭 한번 정리해보는 게 이번 겨울방학 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사실 대학 입시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결국 학생 스스로가 좀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스스로 좀 필요성을 느끼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는 제 생각에선 중학생까지가 끝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할 게 너무 많아져요. 수행평가 챙겨야 되지, 뭐 동아리 해야 되지, 세특 써야 되지, 뭐 해야 되지, 할 게 너무 많아져서 사실 자기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거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좀 명확한 목표를 갖고, 난 여기를 좀 가야겠다. 라는 걸 확실히 잡아놓고 그러려면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하지. 이런 게 좀 선이 잡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뭐 배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칼리지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노선 잘 잡아놓고 거기서 꾸준히 그거랑 관련된 프로그램 하면서 흥미를 유지하고 그럼 내가 여기서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선 얼마나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것들 계속 좀 마음을 잡아가는 게 중요할 거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하는 충분한 공부량, 좋은 환경 당연히 중요합니다. 결국 면학 분위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공부량은 당연히 따라가야 됩니다. 사실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순공부 시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앉아서 핸드폰 하는 건 당연히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느냐. 근데 보통 그렇거든요. 학생들이 아무리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더라도 혼자 하려고 하면 금방 지쳐요. 한 두세 시간 하고 나면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점쯤 됐을 때 주변을 봤을 때 애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 어느 정도 경쟁심 느끼고 다시 할 텐데 그 주변을 봤을 때 누군가는 낮잠 자고 있고 누군가는 게임하고 있고 이러면 본인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가 있고 내가 좀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환경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좋은 고등학교 가는 거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학원에서라도 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환경에서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수업은 방금 위의 내용과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동기부여 줄 수 있는 목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어느 진로로 좀 가겠다. 난 어느 길로 가겠다라는 내용들은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합격자만 얘기는 사실 이제 합격자 발표 나고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준비를 했고요. 1월 2일 합격자 발표 이후에 1월 7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교재는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 심화 개념, 모의고사 기출, 내신 기출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는 교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학생들이 원래 제 교재 표지가 안 예쁘다고 계속 예쁘게 바꿔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해 주시는 분께 맡겨서 예쁜 디자인으로 바꿔서 좀 자랑하고 싶어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교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학교 중간고사 문제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뭐 여기 뭐 수능 연계 교재들 그런 것들 문제들 같이 다 들어가 있어서 학생들이 좋은 퀄리티의 문제들 풀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배제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배제 관련해서 아무래도 뭐 기본적인 정보들은 많이 다 알고 계셨겠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배제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수학 강사 안배우였습니다.